17번째 이야기. 칭기즈 칸이 세운 세계 제국. 몇 년 전 일이란다. 미국의 유명한 잡지 타임에서 기원 후 1000년 이래 세계 역사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람 100명을 뽑아 발표했어. 1등이 누구였는 줄 아니? 칭기즈 칸이었어. 미국인도 유럽, 인도 아닌 아시아의 몽골 초원에서 태어난 칭기즈 칸을 1등으로 뽑은 거야. 그 이유가 뭘까? 아마 칭기즈 칸이 서양에 준 충격이 막강했기 때문일 거라고 엄마는 생각해. 칭기즈 칸은 유럽의 동부 지역까지 정복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거든. 아시아인이 유럽을 정복하다니, 그들의 자존심이 적잖이 상했기 때문에 오래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 아시아와 유럽을 아우르는 대제국. 원래 몽골족은 몽골 초원에 살고 있던 수많은 부족들 가운데 하나였어. 그런 몽골이 중국을 차지하고 나아가 유럽 전체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면서 세계사의 이름을 떨치게 된 건 몽골족의 용맹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뛰어난 지도자 칭기즈 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칭기즈는 몽골 말로 절대적인 힘이란 뜻이고 칸은 군주라는 뜻이야. 칭기즈 칸의 본래 이름은 테무친. 테는 어이테야. 언제 태어났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데 1162년 어느 봄날이었을 거라고 추측돼. 테무친의 아버지 에스헤이는 부족장이었어. 그렇지만 테무친이 어렸을 적에 타타르인에게 독살당했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테무친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며 어른이 되었고 다른 부족과 수없이 싸운 끝에 초원에 뿔뿔이 흩어져 살던 여러 부족을 하나로 통일하고 초원의 지배자가 되었단다. 그리고 1206년에는 칸이 되었지. 이때부터 칭기즈 칸이라 불리게 된 거야. 칭기즈 칸은 날랜 기마병을 중심으로 군대를 재정비했어. 그의 목표는 금나라 정복이었지. 금나라는 그때 만주와 중국의 황허 이북을 지배하고 있었어. 황허 이남에는 송나라가 있었고, 금나라는 틈만 있으면 몽골로 쳐들어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괴롭혔지. 칭기즈 칸은 언젠가 금나라에 복수하리라고 벼르던 터였어. 1211년 봄, 칭기즈 칸은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했어. 초원과 사막을 건너고 만리장성을 넘어 황허 이북을 수중에 넣고 4년 뒤인 1215년 5월 마침내 금나라의 수도 베이징, 북경을 함락해버렸어. 그 뒤 금나라는 수도를 남쪽으로 옮겨 좀 더 버티다가 1234년 완전히 멸망했단다. 칭기즈 칸은 베이징을 함락한 다음에는 서쪽의 중앙아시아로 말머리를 돌렸어. 그때 중앙아시아에는 호라즘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 호라즘은 이슬람교를 믿었고 교역 활동으로 매우 부유했단다. 사마르칸트, 부하라 같은 풍요로운 도시를 가진 나라였지. 그런데 칭기즈 칸은 처음부터 무력으로 호라즘을 공격한 건 아니야. 칭기즈 칸은 450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절단을 호라즘에 파견했어.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이야. 그런데 호라즘 왕은 사절단을 첩자로 몰아서 몽땅 죽여버렸어. 그러자 분노한 칭기즈 칸이 호라즘 총공격에 나선 거야. 1219년의 일이란다. 호라즘의 군대는 몽골 군의 적수가 되지 않았어. 몽골 군은 호라즘의 요새 오토라를 6달 만에 함락시켰고 사마르칸트를 닷새 만에 무너뜨렸어. 호라즘의 영토는 몽골 기마병의 말발굽 아래 남김없이 짓밟혔어. 몽골 군이 휩쓸고 간
곳은 폐허로 변했어. 남자들은 죽고 여자와 어린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지. 호라즘을 정복한 칭기즈칸은 아시아의 주인이 되었어. 하지만 제 아무리 뛰어난 영웅이라도 영원히 살 수는 없는 법이야. 칭기즈칸은 전쟁 중에 세상을 떠났단다. 1227년 그의 나이 66살 때 죽었다고 하는데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정확히 몰라. 전하는 얘기로는 칭기즈칸이 죽었을 때 몽골군은 전쟁을 중단하고 귀국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비밀로 하라는 칭기즈칸의 유언을 지키려고 장례 행렬을 본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죽여버렸다고 해. 그래서일까? 칭기즈칸의 죽음은 수수께끼에 덮여있단다. 중국의 주인이 된 몽골. 칭기즈칸이 남긴 제국은 몽골의 풍습에 따라 4명의 아들에게 나뉘어서 상속되었어. 서유럽의 프랑크족처럼 몽골족도 분할 상속이 풍습이었거든. 주치, 차가타이, 오고타이, 툴루이 4아들은 드넓은 제국을 4수로 나누어 각각 다스렸단다. 칭기즈칸의 후예들은 잠시 중단했던 전복 전쟁을 다시 시작했어. 바로 이때 고려도 몽골의 침입을 받게 돼. 세계 최강의 몽골군을 맞아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훌륭하게 맞서 싸웠는지 얘기했지. 몽골군은 1236년 러시아의 볼가 강을 건너 키예프와 모스크바를 무너뜨리고 카르파티아 산맥을 넘어 다뉴브 강을 건너서 동유럽의 헝가리로 쳐들어갔어.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바그다드도 정복했지. 폭풍처럼 밀어닥치는 몽골군의 기세에 유럽인들은 변변한 대응 한번 못하고 삽시간에 무너지고 말았으니 당시 유럽인들의 몽골군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지 않니? 그 후 칭기즈칸의 후예들은 정복한 땅에 4개의 한국, 칸국을 세웠어. 페르시아 일대를 차지한 일한국, 볼가 강 하류를 중심으로 러시아 일대를 차지한 킵차크 항국, 사마르칸트와 중앙아시아 일대를 차지한 차가타이 항국, 수도 카라코룸을 중심으로 몽골 본토에 자리 잡은 오고타이 한국이 그것이란다. 한때 칸 자리를 두고 친족 간의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지. 그러다가 막내 툴루이의 셋째 아들인 쿠빌라이가 칸의 자리를 이어받으면서 안정을 되찾았단다. 쿠빌라이는 1271년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베이징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원이라 고쳤어. 초원의 유목민으로 출발한 몽골이 중국 대륙의 주인이 된 거야. 사람들은 몽골 하면 보통 파괴와 약탈, 잔인함을 떠올리곤 해. 워낙 넓은 영토를 점령했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멸망시켰기 때문이겠지.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몽골족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 대해 퍽 너그러웠단다. 문화와 역사, 종교가 서로 다른 여러 지역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인정해 주었던 거야. 그뿐 아니라 몽골족은 정복한 지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 이슬람교, 라마교, 가톨릭 등 다양한 종교를 받아들였고 통치 이념으로는 송나라의 성리학을 받아들였어. 언어는 몽골어로 공용어로 하고 파스파 문자라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썼지. 몽골족의 대제국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만나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를 했단다. 유럽의 가톨릭 선교사들이 원나라에 와서 활약했고 유럽과 이슬람 세계의 과학기술이 동쪽으로 전해지고 아시아의 문화가 유럽에 알려졌어. 동방 견문록을 쓴 이탈리아인 마르코 폴로, 이슬람 세계의 유명한
여인과 이븐 바투타 같은 외국인들이 원나라를 끊임없이 찾았단다. 그렇다면 동반 경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마르코 폴로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사람이야. 아버지와 삼촌하고 원나라에 갔지. 베네치아를 출발하여 중앙아시아를 가로질러 원나라 수도 베이징에 이르는 데는 꼬박 3년이 걸렸다고 해. 원나라 황제는 마르코 폴로를 아끼고 사랑했단다. 마르코 폴로는 약 17년 동안 원나라에서 살았어. 베네치아로 돌아올 땐 배를 타고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거쳐 콘스탄티노플을 지나 돌아왔단다. 고향을 떠난 지 24년 만이었어. 그런데 돌아온 지 몇 년 뒤 베네치아와 제노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마르코 폴로는 포로가 되었대. 감옥에서 마르코 폴로는 자신이 보고 들은 동양에 대해 이야기했지. 같이 갇혀있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받아 적었어.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책이 동반 견문록이라고 한단다. 오늘도 이야기 잘 들었니? 우리 해솔이 좋은 꿈 꾸고 내일 만나자. 사랑해.